제가 참 여러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연구하시는 균일 요소로 구성된 변형체 모델을 계산하는 경우 보해법을 이용한 표면의 변이를 근사하는 표면 구조 및 근사 알고리즘을 연구하신다고 또 하셨는데요. 이 보해법을 이용한 표면 구조 및 근사 알고리즘에 대해서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눈으로 보는 시뮬레이션과 손으로 만지는 시뮬레이션이 잘 연동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좋은 그 컴퓨터 모델이 컴퓨터 안에 들어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델을 만드는데 뭐 인체의 장기면 뭐 간이면 간, 뭐 어떤 뼈라 그러면 뼈 이런 모델을 우리가 만들거든요, 미리. 근데 그 모델을 보통 그 전통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만드냐면은 요소라고 해서 보통은 사면체를 사용합니다. 사면체, 이렇게 삼각형들이 모여있는 사면체로 되어 있는 요소로 그걸 요소를 빽빽하게 요소를 이렇게 만들어서 어떤 물체가 있으면 물체 안을 가득 채우게 되죠. 그래서 간이 있다 그러면 간의 요소가 다 차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좋은 사면체 모양 잘 생긴 사면체로 쭉 안을 채워야 되게 됩니다. 그런데 맨 바깥에 그 물체를 싸고 있는 경계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표면, 경계 표면이라는데 그 경계 표면 가까이까지 가게 되면은 요소가 삐쭉빼쭉, 사면체가 삐쭉빼쭉 하다 보니까 경계면 사이에 공간이 울퉁불퉁 좀 남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냐면 전통적인 방법은 그 요소를 잘생긴 요소가 아니라 조금 길쭉하게 못생긴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좀 두툼하게 뭐 뚱뚱하게 못생긴 이런 못생긴 요소들이라도 거기다 막 꾸역꾸역 넣어가지고 경계면까지 가득 채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요소를 잘 만들어가지고 좋은 요소를 채웠다 하더라도 내부는 좋은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특히 의료 분야, 의료 시뮬레이션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의료 시뮬레이션에서는 절개가 많이 일어납니다. 뭘 잘라야 되니까 수술하니까요. 그러면 그런 요소를 칼로 자른다 그러면은 그 안에 요소들이 있던 것이 잘라지면서 처음에 출발은 잘생긴 사면체 모양으로 출발했는데 잘라지게 되니까 잘라진 것이 이상한 조각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을 다시 사면체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떨 때는 모양이 이렇게 길쭉하게 된다든지 못생긴 사면체들이 됩니다. 그럼 그 못생긴 사면체들이 막 세워지게 되겠고요. 표면에도 못생긴 사면체가 많고 그 못생긴 사면체가 뭐 별 문제냐 할 텐데 이 못생긴 사면체가 바로 시뮬레이션의 안정성을 가장 크게 해칩니다. 시뮬레이션을 이제 결국 컴퓨터 안에서 계산하기 때문에 전산화되어 디지타이제이션 되어 있는 숫자 우리가 퀀타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퀀타이제이션 되어 있는 그런 숫자들로 계산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못생긴 요소들에 의해서 시뮬레이션이 갑자기 계산이 그 어떤 영역을 벗어난다든지 이렇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시뮬레이션이 중간에 팍 멎는다든지 아니면 시뮬레이션이 쾅 깨진다든지 내가 간을 자르고 있었는데 간이 이렇게 눈에 보이고 있었다 갑자기 같이 간이 쫙 커졌다가 작아진다 이렇게 시뮬레이션이 불안정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시뮬레이션의 불안정성이라고 그러는데 특히 절개를 많이 하게 되면은 그런 불안정성이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궁리를 하는데 그런 궁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아까처럼 요소를 쭉 채웠잖아요. 요소를 채우다가 경계면하고 조금 남은 그 뾰족하게 조금 남은 그 공간을 모양이 나쁜 못생긴 요소로 억지로 채워넣지 말고 거기까지만 채워넣고 그 사이에 빈 공간을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뭔가 시뮬레이션에서 계산하고 한 그런 계산한 것이 안에서 요소로 다 계산을 하잖아요. 그 계산한 결과들이 쭉 바깥으로 이렇게 전파가 되는데 맨 바깥에서 전파될 때 경계면에 어떠한 힘이 전파될 것인가, 경계면에 어떠한 변형이 전파될 것인가를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근사하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아까 설명드린 그 방법이 될 테고요. 기왕에 그러면은 그렇게 꽉 채우질 않고 그 경계면 부분을 비게 한 다음에 함수로 근사하는 그런 방법을 쓴다 그러면은 처음에 출발할 때도 아까 사면체의 요소로 채웠잖아요. 사면체로 출발할 것이 아니라 깍두기 모양으로 주사위나 깍두기 모양으로 아주 정육면체 잘생긴 정육면체로 안을 싹 채워놓고 그 다음에 그런 근사함수를 쓴다든지 이렇게 뭔가 우리가 다른 선택을 해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것이 좋은지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로봇 도구와 변형체 사이의 물리적 법칙에 근거해서 힘을 렌더링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네. 우리가 그 렌더링이라는 말을 먼저 설명드려야 되는데요. 시뮬레이션 우리가 볼 때 뭐 컴퓨터 게임이라든지 이런 걸 보실 때 화면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화면 안에 그림이 막 그려지잖아요.
그 그림을 그리는 것을 렌더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렌더링 어떻게 하면 예를 들어서 컴퓨터에 화면에 삼각형을 그려줘야 되겠다. 네. 그러면 컴퓨터에 있는 뭐 256 x 256이야 그러면 어떤 첫 번째 픽셀에서부터 색깔을 쭉 익히면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 뭐 RGB라 그래서 레드, 그린, 블루 그 요소가 있으면 그 중에 어떤 것을 이렇게 강한 빛으로 쏘이게 되면 그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어떤 이런 모양이 있으면 그것을 이렇게 하나하나 그 픽셀마다 해서 그림을 그려주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화면에 그려주는 것을 우리가 렌더링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그대로 원용을 해서 손에 어떤 감각을 만들어낸다. 이것도 렌더링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손에 둥그런 물체를 잡은 것 같이 내가 느끼고 싶다. 근데 아무것도 빈 공간이거든요. 근데 햅틱 장치를 이렇게 잡고 있는데 딱딱한 어떤 물건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동시에 딱딱하도록 반력을 주는 겁니다. 굉장히 딱딱한 반력을 그 장치가 그러면 내가 마치 딱딱한 물건을 잡고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니까 손에 어떤 물건을 가상으로 버추얼하게 뭘 잡고 있는 걸 느끼게 되잖아요. 그렇게 손의 감각을 만들어내는 거를 렌더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각 렌더링처럼 햅틱 렌더링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햅틱 렌더링을 하려 그러면은 실제로 내가 그래서 수술 도구가 어떤 인체 장기랑 이렇게 뭔가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수술 도구로 뭐 인체 장기를 어떻게 건드리고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수술 도구와 인체 장기가 이렇게 닿는 부분,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부분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반력의 수술 도구에 가해지는가를 알아야지만이 그 힘을 사람의 손에 전달해 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려면 제일 쉬운 방법이 우리가 많이 쓰는 방법인데 그러려면은 어떤 물체의 끝에다가 힘이나 그런 것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갖다 붙이면 되거든요. 그럼 수술 도구 끝에다가 그런 센서를 붙이고 사람의 장기를 이렇게 막 만지고 이렇게 하게 된다든지 하게 되면은 그 정보를 바로 얻을 수가 있으니까 햅틱 렌더링을 쉽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도구들은 끝에다가 센서를 붙여도 되지만 이 수술 도구는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사람의 장기를 건드리잖아요. 그럼 이 사람한테 썼던 거는 다른 사람한테 쓰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소독을 해야 되겠죠. 소독이라는 거는 굉장히 고온 고압의 증기로 되어 있는 소독제가 있습니다. 오토클레이브나 뭐 이런 소독하는 그런 장치가 있는데 거기다 넣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찌는 겁니다. 끓인 물을 그냥 찌듯이. 이렇게 찌게 되면 많은 경우에 그 센서가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센서를 붙일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그런 센서가 붙여 있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칼을 쓰는데 칼 끝에다가 센서를 붙이면은 칼을 제대로 쓸 수가 없겠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수술 도구 끝에 부분에다가 실제로 그런 센서를 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수술 도구의 뒷단에다가 소독이 필요하지 않고 소독을 안 해도 되는 그런 뒷단에 로봇이 있으면 로봇의 장치 중에서 이 뒷단에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잘 설계되어 있는 센서들을 넣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칼로 뭔가 이렇게 작업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힘이 전달이 돼서 이 뒷단의 센서에서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역으로 끝단에 있는 그런 힘 같은 것을 계산해내서 그 힘을 그 햅틱 장치에 보내서 렌더링을 하는 이런 방법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렌더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을 때 힘을 렌더링하면서 이 손끝에 있는 말초가 아니라 여기 이 부분에서 이제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손끝에서 하는 것보다 여기서 하면 좀 차이가 있어서 오차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진 않나요? 예, 그런 오차가 생깁니다. 당연히 생기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수술 도구나 수술용 로봇이 환자의 인체 장기라든지 조직을 이렇게 닫고 있을 때 그 어떤 인터랙션이라고 그러는데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그 부분에 센서를 넣어서 그 센서로 바로 힘을 측정한다든지 아니면 모멘트를 측정한다든지 이렇게 해가게 되면은 가장 정확하게 그 정보를 이용해서 그거를 멀리서 원격으로 조정하고 있는 의사의 손에 그 감각을 그대로 재현해낼 수가 있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센서를 붙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독의 문제도 있고 또 실제로 수술할 때, 시술할 때 그 도구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센서를 넣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또 절연도 해야 되겠고요. 센서는 전기를 쓰니까. 근데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술용 로봇이 있으면 로봇의 뒷단에다가 이런 어떤 부분에다가 잘 설계되어 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형태 모양의 그런 센서들을 이렇게 넣어 놓습니다. 인베드를 시키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말단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힘과 모멘트, 인터랙션 힘을, 반력을 여기서 추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힘으로 뭐가 가해진다든지 모멘트가 가해지게 되면은 그것이 쭉 전파가 돼가지고 뭐
수술용 도구를 이렇게 구동하는 와이어라든지 뭔가 어떤 그런 것이 전파가 돼서 여기에 있는 센서들의 그 감지가 됩니다. 그러면 그 센서 신호를 우리가 종합해가지고 지금 말단에서 어떠한 형태로 힘이 가해졌다 이런 것을 추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오차가 많게 되고요. 실제로는 실험을 많이 해가지고 여기 센서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튜닝을 하고 알고리즘을 참 정교하게 만들어야지만이 실제 사용할 때 그것을 잘 정확하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눈으로 보여지는 것과 손에 느끼는 감각이 연동이 돼야 그쵸. 되잖아요. 이게 살짝 버퍼링이 살짝 걸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쵸? 그런다든지 아니면 네. 안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눈으로는 아주 물렁물렁한 정도가 이 정도 물렁물렁한데 손으로 만졌더니 네. 마치 돌덩이 같이 만져진다. 그러면 이거 네네네. 다르잖아요. 근데 또 눈은 제가 딱딱한 장기를 눈으로 만지는데 이게 무슨 물컹물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맞죠. 이것의 물성, 예를 들어서 내가 간이면 간이다. 네. 그 어떤 물건의 형태가 있잖아요. 네. 성질이 그 성질이 모델 안에 잘 숨겨서 잘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지만이 눈으로 볼 때도 이게 지금 이 물성이 내가 이해하는 거고 손으로 만지는 것도 이게 완전히 일치가 돼야지만이 네. 제대로 몰입감이 생기는 시뮬레이션 을 할 수 있는. 절개된 모델에서 이 반복적인 절개를 구현하기 위해 실시간상 영상 확보를 위해 계산 병렬화 방법을 쓰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세요. 모델을 만들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아주 잘생긴 모델 요소들로 시작하더라도 절개를 자꾸 하게 되면은 그 요소가 잘라지면서 아주 못생긴 그런 요소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요소가 잘라진다든지 나쁘게 됐을 때는 그 요소를 그 균일한 어떤 깍두기 모양이라든지 어떤 주사위 모양 같이 정육면체 이런 모델로 보기 좋은 모델로 만들어서 이용하고 대신에 어떤 물체가 잘라져서 두 면으로 잘라지게 되면 그 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도 그 근사 함수를 이용해서 그 안에 그 요소들을 싸고 있는 근사 함수를 이용해서 겉면을 만들고 또 거기를 이렇게 눈에 보여주도록 렌더링하고 이런 방법을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방법에서 문제는 이걸 자꾸 절개하게 되면서 요소를 그렇게 근사 함수를 만들고 그 못생긴 요소를 좋게 만드는 부분에서 많은 계산이 필요합니다. 계산이 많이 필요하다니까 우리가 이제 리얼 타임으로 실시간으로 이게 시뮬레이션이 돼야 되니까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뮬레이션 속도가요. 게임할 때 게임이 굉장히 빠르고 실시간으로 돼야지 흥미롭잖아요. 게임이. 그런 것처럼 계산을 빨리 해야 되니까 저희가 그 병렬 알고리즘을 많이 써서 병렬화해가지고 많이 계산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그것도 굉장히 많은 그 병렬 알고리즘을 동시에 해야지만이 저희가 말씀드린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렌더링 했을 때 보기에도 굉장히 좋고 계산도 안정적이 될 수 있습니다.